오늘은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화가 나는지, 지금 기쁜지, 지금 슬픈지, 내가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느껴야 한다, 라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폭력적인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나 또는 그 심각한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부모님과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됐을 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보면 어때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예전에 많이 있으셨죠. 네, 왜냐하면 착한 며느리, 착한 아들, 착한 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책임지는 삶이라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 내가 싫어,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삶이 바로 감정에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을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이걸 알아가고 이거를 실천하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옷을 너무 많이 입고 살아서 이게 내 감정인지, 내가 지금 슬픈 건지, 내가 지금 기쁜 건지, 내가 지금 화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 화 안 나? 이러는데 너 화 안 나는데? 이러면서 마치 화를 잘 안 내고 평정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많은 교사들이 평정심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평정심.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화 안 나, 뭐 이러고. 아주 놀고들 있네 이러면서도 화도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화를 안 내서.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거 내가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너무 그 화라든지 이런 슬픔이라든지 분함이라든지 이런 걸 누르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무뎌져 가지고 못 느끼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못 느끼는 사람이 된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감정을 못 느끼면 좋은 감정도 그 정도로 못 느껴요. 그래서 결국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정해놓은 좋다라고 하는 것만 행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회복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감정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가 그게 너무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 이런 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게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허락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늘 우리의 무의식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참고 어떤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요청해요. 나는 참고 하는데, 이게 맨날 깔려 있는 거예요. 난 참고 하는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냥 하거든? 나도 하라는 거 참고 있거든? 이게 이제 늘 깔려 있으면 다른 사람이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가 여유가 사라져 버리고, 왜 자기 혼자 힘들다 그러는 거야? 왜 화난다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늘 힘들고 화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누구를 돌보죠. 받아주고. 엄마들이 질문이 꼭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 2박 3일 걸렸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은 참아준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을 섞지 않고 참아준다는 건 내가 너 봐준다 이거잖아요. 그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마인드예요. 참아준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지금 화났구나. 너는 화났구나. 그냥 그거야. 너는 화났구나. 나는 화 안 났어, 엄마는. 근데 엄마는 엄마로서 할 일이 있는 거죠. 엄마는 엄마의 감정이고 안타까운 거죠. 그냥 우리 수핑키가 안타까워요.
안 됐어요. 내가 어떻게 돌봐줘야 할까요? 이거지 뭐 제가 저래서 내가 화나. 근데 우리가 화나는 이유는 애가 막 밖에서 자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왜 저래? 왜 저 집이 시끄러워? 이러면 동네 창피해서 그런 거잖아요. 단지 애 걱정보다 사실 동네 창피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의 엄마로서의 역할.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면 또 뭐가 따라오죠?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평판,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더 크다 보니까 그 아이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평판. 그러면 이제 아까 교실의 현장으로 가면 똑같아요. 교실 안에서 다른 애들이 떠들면 어떡해요? 평판. 주변 선생님들에 대한 평판, 그 교육 관계자들이나 그 센터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한 평판. 그런데 내가 진심이야, 진정이야. 그러면 수업이 끝날 때나 저는 그래서 장치를 미리 마련해요. 늘 가면. 선생님, 제 수업은 이런 수업이고 조금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시끄러운 게 정상이죠. 선생님도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안전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을 다 미리 얘기를 다 해놔요. 그러면 이제 떠들었어, 시끄럽어.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두렵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 다 말을 해놨고 그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어. 근데 만약에 거기가 정말 조용히 해야 되는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는 좀 조용히 해야 되는 무슨 시간이에요. 옆에서 그 시간에 무슨 수업을 해요. 뭐 이러면 애들에게도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만큼의 그런 어떤 가이드를 그 센터에다가 주고 나는 좀 진정성 있는 정말 좋은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 얘기 속에 정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뒤로 가면 이제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 게 나오긴 해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죠? 풀릴 때까지. 그게 풀린다는 건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아이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모른 척 하나요? 모른 척 하지 않죠. 이 가족은 정말 주의를 굉장히 많이 걔한테 주의를 줬어요. 그거는 아마 스핑키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외롭지 않게 그 시간을 그 밖에서 그 어둠 속에서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단절돼 있는 여러분이 이제 가족 중에 누가 화나가지고 문 닫고 들어갔을 때 그 에너지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남편하고 싸웠을 때 서로 말 안 하고 지낼 때 그 에너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어때요? 말 안 하고 있지만 나를 배려해주고 있어라는 느낌이 드나요? 안 드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있어도 다 느끼잖아요. 그 에너지, 기운, 이게 다 느껴져요. 스핑키는 아마 가족들이 저 방에서 막, 우리 스핑키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회의해야 돼. 우리 스핑키가 괜찮을까? 그 엄마의 시선과 그 마음과 이거 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애가 스핑키처럼 때를 좀 쓰고, 우리 집 애가 좀 이렇다 그러면 저거 누구 닮아서 이래가 아니라 제가 나를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그걸 애를 믿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너무 이 책이 효과를 발휘한 건 아들의 중학교 때. 제가 책에도 쓴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거예요. 너무. 진짜 언제까지 참아야 돼라는 말이 저한테 계속 나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아들, 너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나 참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동네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나는 사람들의 눈도 중요하고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지금 되게 열받는다고. 그럴 만한 했어요, 얘는. 왜냐면 우리 부부가 너무 심각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정이 막 흔들렸으니까 얘는 엄청 열받았거든요. 나 지금 열받는다고. 그럼 내가 이거를 어디 가서 해야 돼? 내가 화난 거 이런 거를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지. 네가 딴 데서 이러지는 않지. 엄마한테 그러는 거지. 그래. 그렇다면 그냥 엄마가 그거
엄마가 이런 일을 만들었으니까 엄마가 그거 받을만 하네. 그럼 엄마한테 화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게 그 다음부터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솔직하게 네가 그러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들고 사실 나도 지금 되게 힘들거든. 그런데 만약 네가 그렇다면 그런 이유라면 밖에서는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그렇게 막 화내고 툭툭거리고 문 꽝 닫고 이러는 거라면 엄마가 그건 참을 수 있어. 엄마가 그런 거니까. 엄마가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오히려 존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감정에 책임지는 거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저도. 그래서 언제까지 참아줄까가 그 말 자체가 나온다는 거가 자기가 참아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논리에 안 맞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게 자기들이 뭐 잘못했는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툭툭 자기의 언어 습관대로 그냥 한 것이지 그게 자기가 큰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농담으로 한 게 이 사람한테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가 마음이 어땠어? 라는 작업이 아마 대부분 일어나지 않죠. 현실에서도.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되게 화났어요. 진짜 화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누가 와서 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화났지. 그게 속상하지. 라고 하면 때로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귀찮고 뭐 그걸 진짜 막 차라리 조용히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많이 고민해 봤어요, 저도. 그리고 공감의 말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어서. 결국 얘도 자기 공감으로 끝나잖아요. 이 누구를 공감해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공감해 줘야지 하면 벌써 공감이 실패해 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늘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깨달은 영역 안에서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감정을 그냥 울고 왔어요. 애가 울상이야. 그러면 그걸 똑같이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는 걸 하는데 그냥 똑같이 거기에 무슨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엄마라면 너 왜 그랬어? 라는 걸 물어보고 싶잖아요. 지금 왜 그래? 기분 왜 안 좋아? 근데 진짜 기분 나쁠 때는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네?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있을까? 이리 와봐. 그래서 그냥 안아준다든지 엄마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먹어. 이런다든지 뭐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해줄 말이 없더라고. 해줄 말이. 그래서 그냥 이리 와. 같이 누워있자. 이리 와. 엄마 침대에 같이 누워있자.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이리 와. 같이 누워있자.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다 때로는 이따 치킨 한 마리 먹어볼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 그 문제는 그냥 그 슬픔 그 에너지 레벨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별로 이렇게 높지 않네. 그러면 그 에너지만 맞추지. 공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가 슬프면 같이 슬퍼서 막 그게 아니고 그거 절대 같이 슬플 수 없어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에너지가 이렇게 한 10 정도인데 내가 막 50 정도 돼갖고 왜 그래 신나게 살아야지 막 이게 아니고 얘가 10이면 그냥 10을 유지할 수 있게 불을 조금 10종으로 낮추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공감의 달인이라도 절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딸이 엄마는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엄마가 늘 그러네. 엄마가 미안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애가 학교를 저는 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고3 때까지 그 문제를 갖고 애랑 계속 토론하면서 살았어요. 대학교도 안 가겠다 그런 그거를 계속 토론해서 가서 놀아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한 얘기가 있어요. 계속 이제 학교를 가야지 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마 그때는 아마 외적인 논리를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학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엄마 말을 들으니까 꼭 내가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아.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아까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 말로 들렸어요, 저는. 아, 아들 맞아. 와, 새끼 진짜 똑똑해. 누구 아들인지 진짜. 너는 나의 스승이야. 이러면서 그렇지. 학교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힘들면 안 가도 괜찮아. 그게 정답이었네. 몰라서 미안하다, 야. 그 일로 끝났어요. 학교 가죠, 지가 할 일이 없는데. 학교 다 잘 다녔어요.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상담에 무조건 보낼 수 있어요. 한 3번 하면 다 보내요. 진짜. 학교 안 다니는 애 전문이에요. 하도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 모든 인간은 소속되고 싶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해야지 공감할 수 있어요. 얘기. 그 말이 아,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까지가 우리의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마 그 패턴 안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지금 급선무실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그걸 이용해요. 우리 엄마는 공감 못한다는 말을 할 때 그 아킬레스건이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애들이. 게다가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 상담 일이다. 애들이 그걸 자꾸 흔들죠. 영혼을 흔드는 거죠. 당신이 상담하면서 우리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상담을 한다 그래? 이게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 패턴을 빨리 파악하세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돼요. 그 관계를 와해시키잖아요. 내가 하는 일로부터서도 사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걸 딱 눈치챘을 때는 그렇지. 네가 봤을 때도 엄마가 참 공감을 못해. 그래.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딸이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그때마다 엄마를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다.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돼요. 그런 패턴이 자꾸 끊어져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혜로 그냥 딱 대적을 해버리면 그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누굴 공감하겠어요. 내 마음도 내가 공감 못하는 사람들인 걸. 여러분 공감해요? 자기 공감? 우리 못하거든요. 우리는 늘 참고 사느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겠어요? 공감은 못하고 단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주면 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엄마가 너한테 정말 꼭 필요한 걸 지금 해주고 싶은데 엄마 그게 잘 떠오르지가 않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해결사인 것처럼 내가 그래도 상담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공부도 했는데 우리 애 공감 정도는 해줘야. 공감 못한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우리 다 공감 못해요. 남의 속을 모른다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모르는 게 정답이야. 그러면 어떤 상담사들은 알 거야 라고 하는데 모른다고요. 근데 이런 말로 공감이 된다고요. 너는 어떻게 그런 걸 했어? 엄마는 그걸 너한테 듣고 알게 됐네. 우리 딸 마음도 몰랐네. 미안하네. 그게 공감이 돼요, 애들은. 내가 네 마음을 쪽집게처럼 딱 알아서 너 지금 슬픈 거지. 그걸 알아맞히는 게 공감이 아니고. 그리고 슬픈 때 너 슬프지 그럼 화나요. 애들 100이면 100 화내요. 내 마음을 네가 뭔데 알아내? 이렇게 화낸다니까요. 마음을 들키면 또 화내요, 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어떻게 엄마가 뭘 해주면 좋겠어? 엄마가 너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그거 모르겠어서 엄마 너무 안타깝고 막 그래. 모르겠으면 일로 와봐. 같이 누워있다 한숨 자자. 안아주고 한숨 자고.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돈 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몸으로 다 때우세요. 몸하고 말. 많은 엄마들이 내가 돈을 더 많이 주면 우리 애가 내 말을 잘 들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 저러나? 내가 더 이뻐지면 좋을까? 뭐 내가 명품이 백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까?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 말하고 그냥 몸으로 안아주고 커도 20살 넘어도 다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냥 밥 차려주세요. 생선도 하나 굽고 싼 거 형편대로 생선 하나 굽고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김치도 맛있게 새로 잘라서 밥 이렇게 탁 해주면 그걸로 그냥 해결 보세요. 이제 내가 뭐를 더 해줘야지, 내가 더 좋은 엄마 돼야지, 내가 정말 공감해야지, 막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도 공감 안 해요. 저는 못하니까. 근데 다 막 저한테 이래요. 어떻게 제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 속을. 당신 얘기했으니까 알지. 다 얘기해놓고 나한테 알았다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니에요. 막 정말 얘기 안 한 것 같아.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해서 제가 그거 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저. 그러니까 막 아무나 보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상담을 거의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자기 믿고 살면 되지. 자기 안에서 다 얘기해 놓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정말 하고 싶은 거였네. 그러면은 제가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말한 거 아니고 자기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공감해야지 하지 말고 질문하시고 그냥 함께 있기. 아까 말했죠. 함께 있기가 최고의 공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거예요. 침묵하기. 침묵하기야말로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수행 중에 하나인 거죠. 전 계속 침묵합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일주일 내내 말 안, 요즘에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원래 2번씩 강의했었거든요. 최근까지 계속. 근데 요번 달은 월요일 강의가 끝나서 수요일 하루만 강의를 해요, 제가. 그럼 나머지 날은 뭐 하겠어요? 저는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지금 최근에 또 그 워크북 지금 새로 다 리뉴얼 하느라고 거의 책상에만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날 때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통 사람이 일정량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총량을 여기다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믿고 그러면은 공감을 해야지라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삶이 되게 편해져요. 자, 공감 대신에 오늘 감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걸 얘기해 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공감해야지 그게 저한테는 너무 아픈 거였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너만 알아. 우리 학원 선생님이어가지고 막 100명씩 가르치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애들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시간 안에 못 끝나. 그래서 엄청 공감하고 엄청 잘 가르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애들한테 늘 이랬어요. 애들이 막 손들어요. 선생님 뭐 이따 뭐 질문. 오케이. 이따 좀 이따 남아서 질문해. 그러면 다음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 끝나면.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가요. 그럼 다음 시간 애들이 들어와요. 걔한테는 절대 싫은 소리가 아니고 좋지만 걔는 질문을 한 번도 제가 받아준 적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저는 제가 가르칠 것만 딱딱딱 가르치고 딱 끝나고 늘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이제 늘 해야 되는 엄마 역할을 딱 하고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사세요. 해야 되는 것만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날라오는 말들이 저의 막 진짜 폐부를 찌르는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말들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칠 듯이 공감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에 대한 거를 공부해서 마음성장학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의 상처가 결국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마음을 정말 알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막 찾아다니고 막 돈을 쓴 거죠. 그러면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초기에는 내가 막 도사처럼 마음을 알아맞히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야말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이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알아맞힌들 어떤 사람은 그걸 방어하잖아요. 그쵸? 방어하고 그럼 그게 다시 또 제 상처로 오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알아서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그게 최고의 공감이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거잖아요. 딸이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 모르겠어. 아들이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 내가 모르겠어. 그럼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떻지? 그걸 얘기하는 게 저 사람한테도 최고의 공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마음이 이렇지라고 보다 지금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이래. 네가 지금 들어올 때 엄마 마음이 조금 뭔가 불편한데 너 좀 안 좋은 일 있어? 지금 어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괜찮은데? 괜찮아? 그럼 엄마 착각이었나 보다. 괜찮다니까 다행이네. 끝나는 건데요. 내가 막 괜히 넘겨짚고 너 지금 뭐 안 좋은 일 있어? 너 친구로 만난다 그러더니 왜 그래?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잔소리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그때그때의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내 마음은 어떻지?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이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이제 딸들이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그 패턴이 반복됐을 때는 어떤 게 오냐면 그 말이 딱 떨어지면 내가 위축돼요. 아, 내가 또 좋은 엄마 아니었구나. 나는 늘 이러구나. 이렇게 돼요. 위축돼. 근데 그걸 빨리 알아차리세요, 이제. 그래서 화내세요, 이제. 엄마 좀 노력하고 있잖아! 엄마 노력하고 있잖아. 엄마 노력하는 거 좀 봐줘. 이러면서. 엄마 좋은 공감자 돼서 엄마 상담도 잘하고 싶고 그런데 니네들이 맨날 엄마 공감 못한다 그러니까 엄마 일할 때마다 위축돼. 그 사실대로 말하세요. 사실대로. 그래서 엄마도 나이가 드니까 딸들한테도 공감받고 싶어. 때로는. 니네들이 잘한다 그러면 엄마 일 더 잘할 것 같아. 그거 이제 진실을 얘기하세요. 진실. 그래서 항상 진실만 얘기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엄마보다 키도 크고 이래서 너희들이 엄마도 안아주고 너희들이 엄마한테도 좋은 말 해주고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래서 늘 이제 50이 넘는 여자는 뭘 연습해야 되냐면요. 공감하는 연습도 하지만 남에게 공감받는 연습, 안기는 연습, 얻어먹는 연습, 기대는 연습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60이 됐을 때 편안하게 기대요. 60이 넘었는데 기대는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내가 내 돈 있고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왜 기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인은 사랑 못 받아요. 돈만 있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기대는 연습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더 위대하고 너희들이 더 지혜롭고 이걸 이제 계속 그 힘을 이양하는 연습인 거죠. 그거는 이제 리더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되는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계속 주세요.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 그거 이제 좀 힘들잖아요, 초기에는. 엄마도 힘 있고 다 해주라면서 왜 자꾸 뭐 하라 그래?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자꾸 개발하세요, 개발. 그래서 우리가 누구 도와줄 때 기쁘잖아요. 기쁘시죠, 막. 어쩔 땐 막 이렇게 멋지게 막 생일상 차려주고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애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진짜 기뻐하시고 작은 거에 그게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자식이라도 내 경계를 넘어 들어온 거 엄마는 막 이래 이러면은 그거는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그러면 그 경계 침범에 대해서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순간 반응하지 마시고 한 3초 호흡은 하시고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되게 아프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다시 그 말 되게 아프네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 이렇게 다시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공감 못한다고 했어? 나 애쓴 건데?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세요. 다. 그럼 다시 보면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툭 뱉었다가 자기가 뱉은 걸 누군가 다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지금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옛날엔 누가 나한테 미친년이라면 내가 미친년인가 내가 잘못했나 이랬을 텐데 지금 나한테 미친년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한 말이라서 아니야 농담한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섬뜩 놀라요. 내가 그랬나?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라는 말을 받으시고 이제 경계에 침범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스핑키처럼 지금 너 땅 밟았다. 너 지금 내 땅 밟았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족이라도. 그러면 그 가족들도 건강하게 자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우리도 남편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 할 거를 안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안 할 거를 나한테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아이고 또 실수했네 내가 미쳤어 내가 바보야 이런 거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스스로는 한단 말이에요. 가끔 혼잣말로 내가 또 미쳤다 내가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알아차리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알아차리면 그게 이제 잡혀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잡히는 거냐면 언어가 잡히는 거예요. 내 일상의 언어 속에 무의식의 언어들이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다 잡으세요. 잡는 방법은 다 쓰세요. 그 말은 지금 제가 욕만 했지만 그것 아닌 것도 있어요. 나는 뭘 할 때 좀
뭘 잘 못해. 나는 뭐가 힘들어. 나는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에게 힘을 주지 않는 언어들을 다 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들이 잡히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돼야 감정이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감정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감정에 대한 상담 코칭을 많이 받으러 오냐면 20대에서 30대들이 그거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20대에서 30대가 가장 자기를 많이 통제하는 시기예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막 없던 자기를. 그래서 막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자기를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들은 자기 내면에 온갖 그 안 좋은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원가족으로부터 별로 좋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고 근사한 사람을 이렇게 딱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막 분노나 억울함이나 막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상처나 이런 게 막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막 끔찍해지고, 그러면 감정을, 나는 감정을 내가 편안하게 드러내면 안 돼. 나는 이제 가식적이 돼야 되는 거를 자기한테 막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얘기하면 안 돼. 뭐가 나올지 몰라. 내 안에 뭐가 나올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안에 뭐가 나와도 괜찮다는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내 감정을.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에 뭘 갖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세요. 내가 때때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 아무도 없을 때 하는 말들, 또는 내가 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한테만 하는 욕들도 있어요. 저런 머저리 같으니라고 막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저는 이제 그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죠. 그게 아예 없어졌죠. 근데 처음에 막 분노가 너무 많고, 게다가 그냥 선생님으로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삶의 어떤 충돌, 막 그런 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분노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 그 평생 동안에 그 쌓였던 쓰레기들이 막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와, 이거는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써서 내 안에 도대체 어떤 말들이 있는지 막 그거를 알아차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깨끗해지는 기분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은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 때, 내가 내 무의식에 대한 그 통제권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유롭고, 그냥 지금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기서 뭐 그렇게 느껴? 그러면 내가 느낀 게 좀 이상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깨끗하니까. 나는 어떤 너를 막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낀 건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가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건 아직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편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잘 알아가는 거, 내가 나를 완전히 아는 거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알아차릴 때마다 되게 기뻐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막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그걸 지나셨고 그런 게 알아질 때마다 이제 기뻐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한다고 하고서 착한 척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거 알 때 막 기쁘지 않았어요? 기뻐요. 이런 거 알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알았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알고서 이제 결심하고 결단해서 나는 이런 거 이제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알아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끝나냐면요. 축복하면 돼요. 축복. 내가 누구를 막 시기에 잡고, 저 선생님은 진짜 좋겠다.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좋겠다는데 속으로는 시기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알아차렸으니까 축복으로 바꾸면 돼요. 저 선생님을 축복해줘야지. 정말 잘 돼서 좋겠어요. 처음엔 그게 약간 이상하게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축복해주고, 내가 나한테 올라오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이제 미리미리 알아차려서 그 말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스푼기처럼 화가 날 때는 무슨 아빠가 저래 이씨 이렇게도 해도 그것도 괜찮아. 왜? 나는 화날만 하니까.
내가 나같이 깨끗하고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땐 화낼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내는 것도 당당하게 화를 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하자면, 지금 여기 내가 어떤 감정이지? 지금 여기 나는 어떻게 느끼지? 딱 요거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때 올라오는 게 이런 느낌을 느끼다니, 그러면 이제 그걸 써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써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사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좀 보시고, 또는 내가 이런 말을 나한테만 하는 건지 또 다른 사람한테 하는지 또 우리 애들한테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하는 험한 말들은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을, 이제 엄마가 리더잖아요. 엄마의 영혼이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물론 걔네들은 조금씩 진화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의식을 통제할 때 나쁜 에너지와 기운이 안 전해져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는 내가 왜 이걸 비난할까? 내가 뭐가 섭섭할까? 내 편이 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 편. 내가 아무리 더러운 걸 얘기해도 내 편. 내가 그럴 만한 얘기를 할 만한 어떤 입장이나 상황이 반복됐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 편이 되셔야 돼요. 좋은 엄마 되려고 애들 편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내 편이 되어서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을 보고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내 공감이 되면 저쪽도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더 많이 생겨요. 그냥 질문하세요. 욕먹을 짓을 했으면 엄마도 욕 먹으면 되고. 그런데 설명이 됐을까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래요. 마음 공부가 도대체 끝이 있나요? 언제가 마음 공부 끝이에요? 이러는데, 마음 공부가 끝났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나 좀 슬퍼. 나한테 시간을 줘. 이거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럼 마음 공부 끝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누구이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면 마음 공부 끝. 그냥 그런 나로 지금 여기를 살고, 또 내일은 또 달라지겠죠? 또 성장할 거고, 그 성장하는 나를 계속 반기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되냐면 계속 눈치 보는 삶이에요. 내가 뭐 좀 배우면 좀 달라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은 강의가 되지? 막 이런 건데, 지금 여기 나로 살게 되면 나는 괜찮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걸,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느낀 걸 얘기하면 되고, 그때 사람들도 자신들이 느끼는 걸 얘기하면 돼.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그게 이제 서로 인정이 되면 수업이 지금 여기의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일어나는 상황을 갖고 이용하는 수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수업에서도 누가 울었어. 그럼 지금 이 상황이다. 이 상황을 배워야겠다. 이러고, 지난번에 이제 그 강릉 선생님들이랑 할 때, 강릉의 선생님들이랑 할 때 왜 컴퓨터 갑자기 꺼져가지고 막 이동하고 이런 날 있었다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하려고 이제 연구소에 갔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15분 정도 와야지 저희 집에 세팅이 되거든요. 제가 잠깐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막 이동했어요. 그리고 15분 정도 지나고 왔는데 집에 막 공사해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했던 게 지금 여기 내 인생의 날씨였어요. 어때요?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지금 여기 내 인생의 날씨를 배우기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여기 내 인생의 날씨를 배우기에 너무 완벽한 세팅이 됐다. 오늘 수업 자체가 바로 그것을 배우는 여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천둥 번개가 쳤고 먹구름이 몰려왔고,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을 서로 즐기면서 이렇게 천둥 번개 막 인테리어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깔깔깔 웃으면서 함께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김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일어날 삶의 모든 여정에서 천둥 번개가 우스워질 거다. 나도 그랬다. 이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일어났을 때 내가 완벽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땐 이런 공감을 해야지 하고 계속 공감의 연습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지 하고 질문의 리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질문 로봇이 돼요. 질문 로봇. 상황과 맥락에 안 맞는 자기는 완벽한 세팅을 해서 수업을 만들었어라고 하지만 왜 자꾸 질문을 해대는 거야. 피곤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를 사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강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조금씩 더 편안한 수업, 그런 수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통찰이 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를 살다 보면 이제 지식보다 지혜를 나누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식을 나누는 수업은 경직되기 쉬운데 지혜를 나누는 수업은 굉장히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질문을 많이 연습하고 좋은 공감을 연습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존중,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깊이 느낄 때 그게 그냥 연습하지 않아도 그게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내 마음은 알잖아요. 내일 내 마음은 모르고 또 좀 지난 내 마음도 착각할 수 있지만 그냥 지금 내 마음은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개의 마음이 들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또 뽑아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감정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감정을 탁 얘기했을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를 거고, 그걸 어떤 사람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감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제가 그렇다고요 라고 인정하고 그들의 반응이 비난이든 뭐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계속 실천하시길 바래요. 그게 굉장히 이 마음 성장의 여정에서 가장 포인트고, 결국 그거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냐예요. 자, 그 주인과 하인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해요, 저는. 주인이냐 아니냐, 그거 어떻게 아느냐. 주인은 결정을 해요. 여러분, 주인은 결정을 해요. 모든 걸. 그죠? 주인은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 그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주인이 아니구나라고 바로 인식하시면 돼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아직 주인이 아니구나. 아주 쉬워요. 아주 명확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휘둘린다 안 휘둘린다는 걸 또 딱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그걸 자꾸 변명을 하는지, 특히 변명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들어서 변명을 하는지, 그러면 이건 딱 아주 명백해져요. 예를 들면 누구에게 이제 제가 어떤 걸, 선생님 그날 시간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거 우리 남편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막 애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막 이래. 엄마들 주로 그러죠. 그러면 오케이 뭐 그러세요 이제 이러는데, 또 막 강의를 듣겠다 그래요, 누가. 들으세요 이러는데 그거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에 자기 성장에 있어서, 또는 경제권에 있어서, 뭐 시간에 있어서 자기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주인은 결정을 한다. 그럼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뭔지, 아직 결정 못하는 부분이 뭔지, 그걸 다 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책임지고 결정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다 내 멋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이 제일 중요해. 나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거야. 이게 나의 결정일 수 있어요. 그쵸? 그게 나의 결정일 수 있죠. 그게 내가 의식하고 주인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의 일부분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결정인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고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똑같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집에 애들이랑 남편을 중요시 생각해? 이거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내가 힘에 눌려가지고 그 돌아올 후폭풍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막 주도적으로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지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의 시간, 돈, 그리고 내 에너지, 그리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사라져요? 아까 말해서 불만이나 욕이나 비난이 이제 사라질 수 있죠. 내가 그걸 다 걸을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변명이 사라져요. 불필요한 변명들. 불필요한 변명이 사라지기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아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변명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렇게 딱 함과 동시에 상황이 정리되면서 명확해지면서 깨끗해져요. 그리고 할 수 없음에 대한 그 힘 빠짐과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차단되면서 아, 그래, 지금은 이런 시간이니까 지금은 좀 쉬어야겠네. 지금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네. 이러면서 에너지가 딱 정돈이 되면 쉬면서도 아주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데 막 그게 내가 지금 이래갖고 쉬고 있어. 그러면 이 쉼은 사실은 내 평생에서 처음 오는 쉼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쉬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쉬려고 태어났어요. 놀라고. 그런데 막 일하는 것만 중요하고 쉬면은 나쁘고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인으로 결정하고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삶 자체가 굉장히 정돈이 돼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고 이거는 아주 쉽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한 방법은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복잡한 절차와 그 다음에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규칙이나 방법들을 찾아 헤매요. 그래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냥 숨 쉬면서 살아요. 밥 먹고 숨 쉬고 자고 일어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기를 믿으면서.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계속 뭔가 절차 막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수많은 길을 다니면서 막 힘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막 배우고 막 돈을 싸가 짊어지고 다니고 저 그랬어요. 그런데 알아낸 게 그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강력하게 믿으면서 내가 숨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이나 감정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들은 오늘 지금 딱딱 얘기 드린 거야. 감정의 버그, 감정을 좀 먹는 벌레들을 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때때로 침묵하시고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내가 핑계대는 것들을 다 몰아내서 내가 온전히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할 거다. 그것도 주인으로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주인들은 하인이 많아요. 하인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라면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그 하인은 아니지만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되게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진짜 주인들에게만 그게 와요. 주인이 안 되면 늘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살아야 돼요. 엄청 바쁘고 힘들 거예요. 뒤치다거리들 해내느라고.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아셨죠? 네,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내 편인가? 근데 내가 막 자꾸 힘이 빠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지금 자꾸 내가 눈치를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눈치 보지 말랬는데 너 또 눈치 보고 그러냐? 눈치 보지 말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편이면 어떻게? 반대로 지금 나는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는 아직 내가 힘이 안 생겼어요. 내가 다른 사람 뭐 그런 거 눈치 아직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도기에 있는 나예요. 눈치도 보고 막 입으로 막 막말도 가끔 튀어나오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변명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알아차리는 거죠. 오늘 변명한 걸 내일 알아차리기도 하죠. 아, 내가 그때 변명했구나 이거를.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거 하지, 우리 김은미 선생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자 말 거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 편이냐예요. 내 편. 주인은 자기 편이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눈치 봐. 그러면 내가 나랑 대화하세요. 더 지혜로운 나를 딱 끌어내서 너 지금 자꾸 눈치 보이는구나? 눈치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왜 눈치 보는 걸까? 이렇게 내가 왜 자꾸 남의 눈치를 볼까? 눈치 보니까 어때? 하고 내가 나하고 자꾸 대화 나누세요. 나 눈치 보니까 싫어. 부르게. 눈치 보니까 싫은데도 자꾸 눈치 보게 되네. 나 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치 안 볼까? 하고 자기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내가 눈치 보고 있는 거를 인식도 했고 그리고 눈치 보는 거가 별로 기분 좋지 않다라는 것도 인식했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인정했잖아요. 수용했잖아요. 눈치 본 나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가 알아지냐면 과거의 어떤 지점이 알아지기도 하고 내가 눈치 볼 수 없는 존재인 게 알아져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랑 나랑 뭔가 누가 잘 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냥 관심이 없어. 내 일도 아니야. 근데 내가 배 아프고 쟤는 왜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해? 저건 뭐야? 이거 뭐냐면 내 안에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질투는 나도 저거 하고 싶구나. 시기질투 인정해야죠. 너도 하고 싶었죠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너도 하고 싶었죠요? 그런 거 시기질투 하면 안 돼. 찌질하게.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이러잖아요. 야, 친구가 잘 되면 응원해주고 저기 박수 쳐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큰 사람이지. 뭘 큰 사람이에요 그게. 시기질투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도 부럽구나. 너도 하고 싶구나. 너도 그럼 좋은데. 내가 지금 성장하고 싶은 거구나.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그런 거 할 때 시기질투가 나요. 만만한 사람.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시면 돼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 그 순간 그걸 딱 알아차리시면 이제 축복하라니까요. 강사들, 작가들 다 축하만 해요. 그게 뭐냐면 시기질투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 속으로. 이게 뭐지? 그럴 때 거꾸로 축하해요. 그게 자기 성장의 이 고점에 있는 애들이 하는 방식은 다 그거예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축하해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 말이 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시기질투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고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저걸 뭐 했다고 좋아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 지금 하고 싶다는 거니까 이제는 그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영적인 연습이에요. 의식 공부할 때 가면 배우는 연습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의 성공이 부럽거나 시기질투가 올라올 때는 7배, 10배로 축하의 메시지들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꾸로 나한테 일어나요. 그게 의식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에게는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실 거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의 감정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알려드려도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연습돼서. 지금 여기 내가 내 편이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막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너 지금 미친 짓 하고 있구나. 이러고 알아차리시라고요. 그리고 왜 미친 짓 하고 싶어? 소리 지르고 싶어. 그럼 소리 지르는 대로 가보자. 이래갖고 막 노래방 가시고 놀이동산 가다 이렇게 해보시고 얘가 원하는 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100%. 100% 내 편이 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공감이 진짜가 나와요. 내가 그 감정 하나하나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올 수밖에 없죠.